Kolejny historyczny dzień, kiedy otwierają się perspektywy przed polskimi siłami zbrojnymi. Tym razem została podpisana umowa dotycząca wyposażenia polskich sił powietrznych w nowoczesne samoloty. Dotychczas piloci używali MiG-29, a więc postsowieckiego sprzętu. Te stare samoloty zastąpione zostaną nowoczesnymi samolotami FA-50. To będzie skok generacyjny. Można powiedzieć, że skok o dwie generacje. Kiedy z panem pułkownikiem, dowódcą rozmawiałem, mówił, że można określić MiG-i jako samoloty drugiej generacji, FA-50 to są samoloty czwartej generacji, ale przede wszystkim te samoloty pochodzą z tej samej rodziny, z której wywodzą się F-16, z której wywodzą się F-35, a więc 48 samolotów FA-50 będzie znaczącym wzmocnieniem polskich sił powietrznych. Zamawiając nowoczesną broń dla Wojska Polskiego, kierujemy się 4 kryteriami, podstawowymi kryteriami. Pierwsze kryterium potrzeby, drugie kryterium nowoczesności, trzecie kryterium szybkości i pewności dostaw, no i czwarte kryterium kompatybilności. Wszystkie te kryteria są spełnione dzięki naszej współpracy z Koreą Południową. Ja chciałbym jeszcze raz serdecznie podziękować za to, że w tak krótkim czasie mogliśmy osiągnąć wspólny sukces. 폴란드에 도착한 F-50 전투기가 현지에서 성공적인 비행 테스트를 완료하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유튜브 채널에는 이날 F-50의 이륙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죠. 마리우시 부하차크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F-50의 비행 시험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폴란드 조종사와 한국 조종사는 폴란드 영공에서 비행을 수행하였다면서 이것은 새로운 F-50 전투기를 폴란드군에 넘기기 전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시험 비행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쳐짐에 따라 F-50 전투기는 민스크 마조비에스키 23 전술공군 기지에 최종적으로 인수되었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2대의 전투기를 벌써 인도받은 폴란드입니다. 부하체크 국방부 장관이 말한 대로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이었던 납기 준수 능력을 한국이 제대로 보여준 것이죠. 작년 9월 수출 계약 이후 역대 최단 기간인 8개월 만에 출고를 완료하였고 출고된 지 한 달 만에 폴란드로 배송이 완료되었으며 배송 당시 동체와 주익 부분이 분리되어 바다를 건너갔지만 도착한 후 민스크 공군기지에 공장이 세워진 지 6일 만에 모든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만 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첨단 전투기의 출고가 자동차보다도 빠른 것 같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카이는 연내 12대의 출고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총 10대의 F-50 전투기를 배송 완료하겠다고 한 것이죠.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빠른 출고가 더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최근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어수선한 국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는 폴란드는 공군 전력의 핵심인 F-50 역시 8월 15일 국군의 날 행사 때 선보이길 원하고 있는데요. 자칫 촉박한 일정 속에 전투기를 받지 못했더라면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한방이 없었을 처지였습니다. 폴란드의 F-50 GF는 이후 9월에 열리는 라도메어쇼 2023 항공 전시회 그리고 MSPO 방위산업 전시회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F-50의 성공적인 비행 테스트가 완료된 기분 좋은 날 몇몇 폴란드 네티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F-50이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마쳐도 어떻게든 비판할 요소를 찾긴 하겠죠. 이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바로 F-50이 전투기로 불릴 만큼 성능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낮은 보장 탑재량을 두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폴란드 네티즌들에 의해서 쉽게 반박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방장관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FA-50은 확실히 전투기입니다. GBU-12, GBU-38, AGM-65, AIM-9, LAU-3, KGGB 등의 무장이 F-16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전투용 무장이 아니겠습니까? 폴란드 훈련기 오르리크는 무기를 일체 운반할 수 없는데 FA-50은 4.5톤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원상 최대 4톤을 운반할 수 있는 미그-29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FA50에는 AN/AAQ-33 포드가 장착되어 지상 목표물 공격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폴란드에서 운용하는 폴란드용 미그-29는 최대 2톤의 무장만 탑재할 수 있습니다. 수호-22가 4톤의 무장량을 탑재할 수도 있지만 그 무장은 모두 구식일 뿐입니다. FA50은 더 많은 무장뿐만 아니라 F-16에도 사용되는 현대식 무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하하, 너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어. FA50은 하이드라 70, 로지르, AIM-9 사인드와이더, AIM-120 암람, AGM-65 매버릭, KDP-350K2, JSM, 마크 82, 마크 83, KGGB, CBU-97 105, 합동 직격탄 제이담, 풍향보정 탄약, GBU-12를 탑재한다고. 너 정말 미그-29와 수호-22가 더 무장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심? 이라는 댓글 달았습니다. FA50은 초기 개발 당시부터 훈련용 경전투기에는 맞지 않은 무장과 성능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던 기체입니다. 훈련용이라 하기에는 너무 뛰어난 스펙이었고 경공격기 수준을 뛰어넘는 성능에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죠. 카이가 공개한 FA50 무장 탑재량 자료에 따르면 수용 가능한 무장폭과 탑재량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GM-65는 아웃보드에 각각 1기씩 그리고 인보드에 각각 2기씩 탑재하여 총 6개를 탑재할 수 있고 1000파운드급과 2000파운드급 폭탄은 아웃보드와 센터라인 그리고 인보드에 모두 1기씩 탑재가 가능한데요. TO-10에는 주날개에 2000파운드급 무장을 탑재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FA50에는 탑재 가능한 무장에 2000파운드급 폭탄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날개 하나에 2기씩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탑재 무기에 AGM-88 대레이더 유도탄과 AG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자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푼 탑재가 가능한 무장 스테이션은 2356 부분입니다. 함도 같은 위치에 탑재하게 되죠. 자료를 보면 정찰 포드가 탑재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국산 정찰 포드의 전자정보 수집 기능에 함 대레이더 미사일의 타겟팅 기능이 개발되고 있다는 점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FA50은 개발 당시부터 대공지압 임무에도 투입하는 것도 염두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FA50은 다양한 무장에 온갖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기체 사이즈 대비 엄청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FA50GF는 개필러라는 명칭답게 성능보단 납기 속도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PL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면 현재 전세계 4세대 기체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그동안 FA50의 약점으로 꼽혀왔던 가시거리 밖 공격, BVER 능력이 대폭 상향되면서 F-16의 최신 버전인 바이퍼와 동등한 성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FA50이 배치된 민스크 마조비에스키 제23 전술 공군기지 사령관인 스토비에스키 대령 역시 FA50PL은 전투에 특화된 항공기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군사 전문지 폴스카 츠브로즈나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신형 전투기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나와 부대원들은 이 전투기가 민스크 공군기지에 배치되길 간절히 기도했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였습니다. 민스크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던 미그-29 파일럿들은 노후화된 기체로 인해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카이의 FA50PL 도입으로 인해 그들의 전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FA50PL 도입은 미그-29 조종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 민스크 공군기지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조종사와 항공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직원 모두 기지에 합류하기 위해 많은 지원서를 보내고 있죠. FA50PL을 처음 본 느낌은 기품이 느껴지는 전투기였습니다. 데블린에서 공연하는 동안 비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현대항공기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F-16과 매우 유사하며 두 기 중의 전환 훈련은 겨우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FA50에 대한 무장 논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에는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데요. FA50은 공중 우세 전투기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식으로 무장되지도 않을 것이란 겁니다. 왜 FA50이 제공권을 두고 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FA50의 주요 임무는 폴란드 공군이 나토 방어 시스템에 얼마나 적합한지 또는 효율적인지를 과시하는 데 있습니다. FA50은 이러한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는 전투기입니다. 물론 FA50은 많은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또 그 수준도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제공권 장악을 위한 전투기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은 비교 방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토비에츠키 대령의 FA50에 대한 기대, 사랑,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터뷰였는데요. FA50이 이러한 뛰어난 성능을 지녔음에도 가격은 F-16
156의 절반이고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에 그치니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FA-50이 머지않아 실전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군 오신트에 따르면 참모총장인 마렉 스클로브스키는 벨라루스가 다시 한 번 더 국경을 침범할 경우 공군 전력을 투사해 사살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비쳤습니다. 폴란드군 2개 여단의 공군 전력과 조종사들이 국경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를 마친 공군 조종사들은 즉각적인 대응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적선국인 벨라루스의 헬기가 최근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에 따른 조치였는데 벨라루스의 공군 헬리콥터인 MI-8 및 MI-24 헬기는 낮은 고도를 통해 진입하여 폴란드 공군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경 지역이나 연안 지역에서의 항공 정찰 임무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요. FA-50의 낮은 우중 유지비, 뛰어난 무장량, 감시 정찰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최근 불거지고 있는 벨라루스와의 군사적 갈등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FA-50을 도입 후 비판하던 필리핀이 실전 투입 이후 극찬 모멘트로 180도 바뀐 것처럼 폴란드의 FA-50도 실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폴란드 네티즌들의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A-50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오늘의 한 줄 평. 폴란드 공군 최고 조종사인 이레누스 노박 장군은 FA-50의 탑승 이후 이렇게 말했다. FA-50은 전투가 가능한 훈련기가 아닌 훈련도 가능한 진짜 전투기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